비문학에서 뭐 상대적으로 작년에 6월, 9월 수능에 어마무시했던 지문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번 6월 모평 비문학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요. 근데 다 거저먹는 수준의 지문이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다만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비문학에서 어려운 순간은 다 똑같은 것 같다. 여기 전에 지금 긴 지문이라고 써놨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문이 길어서 힘든 거냐. 가끔 이제 학생들이 현장에 상담할 때 긴 지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번 6평 볼 때 그 최한기 나왔던 지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나요? 길긴 되게 길던데. 거의 오버슈팅만큼 길던데. 콘크리트만큼 길었어요. 근데 이 지문 때문에 시험 망했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해볼만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길어서 힘들어요. 뭐 긴 지문 대비책 좀 알려주세요. 이번 시험 긴 지문 때문에 망했어요. 그 지문이 짧으면 네가 맞췄겠냐? 학생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길어서 틀리고 짧아서 맞추고 하는 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나오는 순간 대처 못하면 그냥 틀리는 거야. 오버슈팅 지문 작년 수능 지문 중에 가장 어렵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 지문 오늘 우리 같이 할 겁니다. 어렵기도 해요. 근데 어려운 부분과 내가 문제를 틀리는 거랑 별건이에요. 어려워도 맞출 수 있고 쉬워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길어서 짧아 이런 데서 뭔가 내가 잘 아는 분야라서 뭐 이런 데서 뭔가 실마리를 찾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 지문은요. 그냥 두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긴 지문은 두 지문이다.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어려우냐? 아니에요. 어려운 순간이 한 번 짝 하고 나오고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어려운 순간 한 번을 못 견디니까 나머지 뒷내용이며 먼 내용이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뒤엔 긴 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길어서 문제가 아니라 길면 두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이 두 지문 중에 하나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어려움이 짧은 지문으로 나오면 쉽냐? 아니라고. 다만 긴 지문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 나오기까지 그나마 읽어놨던 거. 그 어려움 이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문제로 넘어가면 5문제나 6문제가 기다릴 텐데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이걸 이 긴 지문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갔다 올 건데요. 이거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문제는 글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왔을 때 그때 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뭐냐. 어차피 기니까 기억 안 날 거 아니야. 다 어려우면 완벽하게 이해 못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이따가 문제 풀 때 다 기억이 나야지만 마음 편해하려고 공부해요. 어떤 내용이든 다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이해가 안 돼? 그럼 무기력해지지. 오늘 오버슈팅인 것 같이 배우면서 일단 여러분이 배우실 건 요거. 독해력전에서 되게 강조했던 거죠. 지문에 잉여 없다. 그러나 여백은 많다. 잉여가 없다는 건 뭡니까? 다 필요가 있어서 들어가 있다. 그럼 이 필요라는 건 뭐냐? 그게 두 가지예요. 중요하니까 들어가는 게 있고요. 이 중요한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여백이 많다는 건 다 모두 설명해 주진 않는다. 비문학 기출분석과 관련해서 딱 결론이 뭐냐. 그리고 이 말이 여러분 어느 순간 이래서 잉여가 없다 그랬구나. 이래서 여백이 많다고 그랬구나.
보이면 기초 분석할 때 여러분 비문학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도달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하냐면 날려 읽으면서 까먹어요. 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뭔가 심각한 오류를 저질러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써있는 걸 어쩌라고 도대체. 이번 유평에도 모든 문장과 문장의 관계가 누구나 읽었을 때 이해할 정도로 선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16년, 17년째 가르치고 있고요. 국어를요. 그거 전공했고요. 교사도 했고요. EBS에도 있었고요. 강남대성에도 있었고요. 국어만 거의 인생의 반을 수능 국어로 살아온 사람인데 유평 이렇게 지문 읽다 보면 이 문장은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는 게 있어요. 오타냐? 뭐가 빠졌나?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문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근데 그게 다 결정하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 기본적으로 오늘 깔고 갈게요. 잊지 마시고. 다음 두 번째, 긴 지문 두 지문이라고 생각해라. 그럼 어려움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려놓은 그림 두 개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긴 지문 나왔을 때 첫 번째 방식은 삽입형이에요. 테두리가 되는 내용이 있고 이 안에 어떤 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긴 지문만의 독특한 방식은 아니고 예전에 취미 판단. 아, 비야. 지문 나왔을 때도 이 형식을 고스란히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 이 방향으로 글을 쓰고 싶어. 칸트의 미적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알려면 네가 뭐 좀 알아야 되잖아. 미리 알려줄게.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형적인 수능 지문 스타일이죠. 다만 이제 여기 들어가는 분량이 늘어나면 긴 지문인 거예요. 여기 좀 압축되면 그냥 평범한 지문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걸 나열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그냥 시대순으로 쭉 나열됐어요. 이번에 봤던 최한기 지문 그냥 쭉 나열됐습니다. 꼭 콘크리트나 최한기 지문처럼 뭐 시대별로 갈 수도 있고요. 뭐 보험 지문은 4개도 아니고 한 반토막 나죠. 보험료 산정을 어떻게 할 거냐, 보험료 산정 시에 생기는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식으로 2개로 나뉘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안에 이렇게 포섭하는, 삽입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나열되는 방식이 있다. 긴 지문은 어떻게 됐든 그냥 두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다 기억하려고 하지도 말고 설명 다 안 해주니까 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라. 단 어려움이 밀려오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부분을 처리할 거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수업 들으실 때 그걸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요 얘기,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의 글 읽기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교육과정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국어라는 과목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작 한번 보세요. 화법이든 작문이든 다 문제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거고요.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뭐 협의하는 거고요. 회의하는 거고요. 다 그런 식이죠. 과제가 주어지면 과제를 수행평가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문학 지문도 대부분 어떤 문제가 제시되고 그 문제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이걸 무슨 특별한 방법이라고 학생들이 착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국어를 대할 때는 문제와 해결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